자, 그럼 여러분들 얘는 오투책이에요. 오투고요. 요 뒤에 단원을 짜잘한 게 있어가지고 요걸 한 번에 쭉 훑고 나갈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훑어봤자 문제 풀면서 또 모르는 거 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찾아서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전체적인 거 시험 보기 전에 전체적인 걸 한번 쭉 외운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뭐가 보이느냐? 늘 나오던 애가 있고 안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애는 이유가 있겠죠. 문제화하기가 좀 안 좋은 케이스야, 이거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 선생님. 나 중간고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야지. 자, 백지 딱 펼쳐놓고 무슨 문제를 낼까? 1번. 아하, 이렇게 낼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아는 문제집을 다 꺼내요. 아는 문제집을 다 꺼내서 훑어봐. 그래, 이 문제 좋고. 그래, 이 문제 좋고. 이 문제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볼까? 그러고 문제를 내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메커니즘이 틀이 정해져 있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늘 나오던 문제에서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이거 만든다 그래놓고 뭐 만드는 사람을 못 봤어. 왠지 알아? 나도 만든다고는 하는데 나도 만들어 봤는데 문제를 만들고 나서 딱 보면 이 사람인지라 나도 어디서 봤던 거야, 내가 봤던 걸 변형하는 거야, 결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기가 막히게 내가 어디서 들은 건데 본 건데 여러분들 그 돈이 되는 멜로디가 있대요. 자, 잘 들어. 내가 어디서 유튜브에서 본 거거든, 이게. 내가 맨날 보는 유튜브가 있는 거.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 사람 이런 얘기다. 저기 비틀즈의 노래인데 뭐지? Let it be, let it be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Let it go, let it go 그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노래에서 비슷한 멜로디가 나가더라고. 이게 친숙하면서도 살짝 변화를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래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파트를 문제를 내도 늘 있던 거에서 변형이 일어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늘 있던 거에서 변형을 어떻게 일으킬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나올 것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빠르게 내용 설명만 한번 쭉 가자고. 필요하면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저는 오늘 마음 같아서는 뒤에 내용까지 한번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뒤에가 내용이 없어요, 생각보다. 뭐 자연테스트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요점만 딱 한마디만 하자면 변이는 이따 얘기할게요. 변이는 언제든지 일어난다예요. 골자는. 그것만 지켜서 문제를 풀면 틀릴 만한 게 없어요. 정신줄 바뀌었으면. 알았죠? 저것도 자꾸 뭐게 안 나와? 놔두면 녹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질시대. 여러분 지질시대라 그러면은요.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져서 지구가 뭐가 만들어지고 지구의 지표인 지각이 만들어지죠. 그때부터 현생 인류의 출현 전까지를 보통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질시대는요. 거기 나온 것처럼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요. 자, 여기서 외워야 할 것 첫 번째 순서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외워야 할 건 아닌데 알고 있어야 될 것 기간은 선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워야 할 거 있어요. 숫자. 딴 건 없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기 선캄브리아 시대겠죠? 선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선캄브리아 시대하고 고생대하고 5.4억 년. 고생대하고 중생대가 거기 나온 것처럼 2.5억 년. 중생대하고 신생대가 0.6억 년.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숫자는. 그런데 여기서도 숫자가 너무 많어. 어려워. 그러면은요. 딱 두 개로 잘라줄게요. 얘하고 얘만 기억하세요. 2.5하고 0.6. 정확히는 2.52하고 0.66인데 이것도 바라지도 않을게요. 필요도 없어요, 사실. 2.5하고 0.6억 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질시대가 어땠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지질시대에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럼 지질시대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 분석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화석밖에 없어요. 자, 화석이 뭔데? 자, 화석은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만들어질까요? 퇴적층이 만들어져요. 즉, 뭔가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와중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요 자국이 남아있는 거를 우리는 화석이라 그래요. 그럼 화석이 남으려면 무슨 층이어야 돼요? 퇴적층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칸브리아 시대는요, 너무 지각 변동이 심해요. 즉, 태초에 지구가 얼마나 불안해. 계속 지각 변동, 화산 활동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화석이 있을래도 화석이 남아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화석이 남을래도 뭔가 생명체가 있어야 화석이 남을 텐데 생명체도 거의 없지만 화석도 없어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심해서.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쪽으로 갈수록 화석이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화석 갖고 우리는 저 시대가 어땠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럼 화석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보시면 뼈, 알, 발자국, 배설물, 기어간 흔적,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힌 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알아요. 뼈 알죠? 알 알죠? 발자국, 배설물 좀 그렇네. 기어간 흔적 다 알죠? 여기에 빙하의 흔적도 문제 뭐 빙하가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알겠어요. 근데 호박 갑자기 웬 호박? 여러분들 호박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혹시 주라기 공원 알아요? 주라기 공원 첫 장 처음에 보시면 거기 웬 할아버지가 지팡이인가 어딘가에 보면 이렇게 노랗게 구슬 같은 거에 보면 거기에 뭐 목인지 뭔지 벌레 하나 이렇게 딱 들어있죠. 그 노란 걸 그걸 호박이라 그래요. 맞아요. 송진 진액인데 그게 한동안은 보석 같은 역할을 해줬는데 그 진액 속에 벌레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굳어진 걸 호박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호박 속에 갇힌 생물 있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호박이 왜 보석 같은 역할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든지 희소성이 있으면 보석이겠죠? 요즘 금값 겁나 올랐어요. 그치? 아, 금을 샀어야 됐어. 우리 예안이가 돌잔치만 해도 금이 4만 원이었거든, 한 돈이. 그때도 엄청 비싸다 그랬었어. 나 결혼할 때만 해도 진짜 비싸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예안이 그때마다 4만 원이라고 비싸다 그랬었어. 한 돈이. 근데 지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40 얼마야. 지금 50만 원 돈이에요. 아, 그때 그걸 놔뒀으면 10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잖아. 아, 근데 이렇게 해보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다? 그렇게 따졌으면 왜 금을 사? 그렇지. 비트코인 샀어야지. 비트코인을 샀어야지, 그 당시에. 왜?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SK 주식을 샀어야지, 그 당시만 해도. 그치? 10배 이상 돈일 때. 자, 그 다음에, 코인이 대박이지. 그 당시에 코인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거 갖고 뭐 하나,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뭐 하나 했었는데,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10만 원만 몰았어. 지금 얼마야? 한 100억 되나?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참고로 비트코인을 공짜로도 줬어. 무슨 파리바게뜨 아니 어디지? 파리바게뜨인가 어디에서 공짜로 줬다는 그 남은 거를 잔돈을 코인으로 이렇게 해서 준다 그랬었나? 그 다음에 그 잔돈으로 빵도 사 먹을 수 있었어. 그랬대. 나도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몰랐어. 여러분 지금 듣지 않았어요. 금값이 지금 50만 원이지만 이게 500만 원만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야지. 줬다는 거지 진짜. 이거 봐. 이거 녹화를 하니까 이런 말을 서슴없이 못 하겠잖아. 나 이게 나쁜 거. 그래도 좀 그렇잖아. 체면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누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나 아는 사람이 봤는데, 저 새끼 왜 저러나. 그럼 자, 그 다음에 화석에 이용하면 지질시대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생대, 신생대 쓰는 이유는 뭘 분석해서? 화석을 분석해서야. 어떤 화석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화석이 없어졌어. 그럼 그 화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끊어요.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멸종을 기준으로 잘라요.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환경과 그 다음에 생물의 해석. 자, 환경은 뭘 갖고 갈 수 있을까? 어떤 식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뭔가 있었는지를 봤을 때 얘는 물속 환경이다. 얘는 따뜻한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거기 보면 나머지 블라블라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옆에 보면 화석의 생성 조건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딱딱한 껍데기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야지 묻혀도 안 눌리니까.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이 소리 뭘까요?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민이가 중학교 딱 붙였어. 그런데 수민이는 한 명이야. 그럼 전 세계에 수민이 화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온전히 남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겠지. 그러면 수민이가 한 10억 마리가 있어. 10억 마리가 있는 수민이가 땅에 묻혔어. 그것도 분당 순회동 일대에만. 그러면 나중에 화석이 출토가 돼도 그래도 살아남는 화석 몇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잘려도 연결해서 보다 보면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라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빨리 매몰되어 라고 해야 되는데 빨리 매몰이 안 되면 썩겠죠. 그래서 빨리 매몰되어 화석 작용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은 받으면 되는데요. 때문다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 안 받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는 46억 년 전부터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질시대의 부분은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생물의 급격한 변화, 화석 종류의 변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석 출토의 변화로 본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질시대 부분은 뭐 얘기했으니까 필요 없고요. 쭉 따라가다 보면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시대 구분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A라는 화석은 가시기, 자, 땅은 밑에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쌓인 거니까. 가시기, 나시기, 다시기, 라시기 모두 다 있어요. 이걸 쭉 따라가 보니까는 지금 얘는 어쩌고저쩌고 뭐 거기 보시면은 결론은 그래요. 생물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층은 어디하고 어디다? 다하고 라 사이다. 모모는 없어졌죠? B는 없어졌고요. F도 없어졌고요. D하고 G는 새롭게 생겼죠. 그러면 B, D, 그 다음에 F, G는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화석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화석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표준 화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A라든가 소문자 A, 그 다음에 소문자 E 이런 애들은요 되게 애매하죠. 중간에 걸쳤죠. 계속 있죠. 이런 애들은 시대를 구분하는 데 쓸 수는 없어요. 대신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자라줄 거 아니야. 얘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시상 화석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구분하는 문제는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자, 그러면 궁금하지? 갑자기 시상 화석이 뭐고 표준 화석이 뭔지 궁금해졌지? 그럼 이제 시상 화석하고 표준 화석 얘기해보자고. 그 밑에 보세요. 표준 화석.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준다. 즉 무슨 뜻이에요? 그 시대에만 살아야 한다. 그 시대가 아니면 없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대표적인 게 고생대. 여러분 거기 나온 것만 이름만 보세요. 고생대,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삼엽충은 중생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칸부리아 시대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로지 언제만 있어야 돼요? 고생대에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고생대 표준화석 여러분들 잘 외워야 돼요. 삼엽충, 갑주어, 그 다음에 방추충 이라고 돼 있거든요. 얘네들은 다 어디 살까요? 물속에 살아요. 참고로 고생대는요 어지간하면 물속에 살아요. 왜? 아직 오존층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생물들이 어디서 발달한다? 탄생한다? 물속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고생대 말쯤 가야 이 끝자락쯤 가야 이제 오존층이 좀 적당히 생겨서 이제 식물도 생기고 그때 식물이 양치 식물이에요. 자, 고생대 때 식물 뭐가 번성했다? 양치 식물. 왜 양치냐? 양의 이같이 생겼다라고 양치 식물, 양의 이빨같이 생겼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고사리. 그치? 잘 보세요. 고사리.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거 하나 있어. 우리가 아는 고사리는 더 삶아서 나온 고사리야. 우리가 아는 고사리는 약간 시퍼런색이 아니죠. 약간 갈색이죠. 걔는 그걸 뭘 말린 건가? 삶아서 말린 건가? 뭐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사리랑은 좀 달라요. 식물 고사리랑은 생긴 게 달라요. 그래서 식물 고사리는 좀 달라요. 근데 고사리는 지금까지 있는 거 같아요. 네,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얘는 표준 화석이 아니에요. 그럼 고사리는 시상 화석이에요. 일종의. 시상 화석 나쁘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중생대 암모나이트하고 뭐가 있죠? 공룡이 있어요.
암모나이트는 수중생물이에요. 공룡은 육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생대, 화폐석하고 매머드. 매머드가 뭐냐고요? 털 달린 코끼리.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까요? 솔직히 저도 몰라요. 나도 본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화성이니까 당연히 못 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몇 살을 단 거야?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상화석은 뭐만 알려준다? 시대를 구분해준다. 그럼 딱 언제만 살아야 돼요? 그 시대에만. 그런데 표준화성은 시대를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땅에 있는 어느 땅에는 삼엽충이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아시아 땅에는 삼엽충이 없어요. 그럼 이거 시상화석으로 잡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표준화석은 어디에나 많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대신 그 시대에만 명확히 있고 멸종해야 돼요. 이게 표준화석의 특징이에요. 자, 시상화석은 얘는 오늘날에도 있어야 돼요. 자, 왠지 볼게요. 자, 수민이. 미안해요. 자, 수민이가 죽었어. 그래서 수민이 사진이 여기 걸려 있어. 미안해. 자꾸 보내서. 그런데 우리는 수민이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수민이 생김새만 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새끼 거 지랄맞게 생겼네. 뭐 이럴 거지. 그치? 수민이 성격을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수민이랑 대화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치? 그런데 수민이가 사실은 오늘까지 살아있어. 그래서 수민이가 성격이 어떤지 알고 싶어. 어떻게 보면 돼? 한테 쳐봐. 그러면은 수민이의 성격은 호구.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즉 무슨 말이냐? 시성적이 되려면 오늘날까지도 이 생명체가 있어서 내가 얘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거 고사리. 고사리는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습한 육지예요. 따뜻하고. 그래서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야. 그럼 고사리 화석이 나왔다. 그럼 과거에 그 지역은 현재 추울지 모르겠지만 이 화석이 출토된 시기, 만들어진 시기에는 습하고 따뜻한 육지였다. 자, 그 다음에 산호. 산호가 뭔지 혹시 알아요? 산호초. 우리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탁 얕은 물에 그래서 탁 들어가서 헤엄치고 근데 생긴 주인공 탁 나오고 예쁜 주인공 탁 나오고 그치? 산호. 뭔지 알죠? 근데 이 산호는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근데 산호는 어디 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산호 있나요? 잘 없죠? 왜냐고요? 산호는요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수심이 얕아서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짠 바닷물에서만 자라요. 그래서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인데 바다에다가 짠물이에요. 바다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그다음에 조개. 오죽하면 조개 껍질 먹고 뭐 이런 거 노래도 있잖아요. 자, 조개 같은 경우는 어디 살아요? 조개는 물속에 사는데 조개는요 웃긴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얕은 바다나 갯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수심이 조금 깊은 데서도 있긴 있고요. 어쨌거나 얘는 좀 애매해요. 하지만 물속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개는 민물 조개도 있지만 여기 바닷물 조개도 있어요. 그래서 민물인지 바닷물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참나무, 온대 지역 또는 열대 지역에서 나온다 이런 거 화렵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시상화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상화석은 얘는 생존 분포 공간은 어때야 돼요?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서 자라야 돼요. 얘가 아무데나 다 자라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육지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천하무적이면 곤란하지. 시상화석을 못 써요. 그리고 생존 기간이 길어서 오늘날까지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됐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죠? X축이 면적. 그 다음에 Y축이 생존 기간.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면적은 넓은데 생존 기간은 짧죠? 얘는 표준화석. 얘는 면적은 좁은데 특정 구간이라는 소리예요. 생존 기간은 길다. 얘는 시상화석.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대충 알아요. 무슨 말인지. 거기에서 모를 만한 용어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 지층의 융기 이건 무슨 뜻이야? 지층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지층이 올라가는 걸 융기, 내려가는 걸 침강이라 그래요. 융기, 침강. 그냥 용어만 알고 계세요.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럼 지질시대의 성질. 자,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머리카락이 딱 간지럽냐? 자, 그러면은요. 성캄브리아 시대. 첫 번째, 생명체가 별로
없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화석이 거의 안 나와요. 있다고 해도 지각 변동이 심해서 잘 안 나와요. 자, 그럼 환경, 기후 전반적으로 온난화였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온난화였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빙하에는 무조건 뭐가 있었다? 말기에는 빙하가 있었다.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다 빙하 있었다 하면 돼요. 언제 빼고? 중생대 말 빼고 이때만 빙하가 없다예요. 요때 빼고는 다 있다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다.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 소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시험 문제에 낼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석이 드물게 발견된다라고 되니까 오른쪽 보세요. 플러스 강의에 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둘 다 화석 이름이에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다시 크게 둘로 나눠요. 앞쪽 성캄브리아 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요쯤 잘라갖고 여기랑 1번 구간과 2번 구간으로 자르거든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저기 무슨 뭐 저기 뭐야 시생누대니 원생누대니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앞쪽에 생각해봐요. 생명체가 짜잔 하고 만들어서 여긴 단세포. 그 다음에 발달하니까 여긴 다세포.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에디아크 거기 보시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때 화석이에요. 다세포예요. 우리 왜 배웠죠? 처음에 광합성 세균이라는 게 있다. 광합성을 한다. 이 광합성 세균의 단세포예요. 이 광합성 세균이 뭘 만든다? 세균을 만드는데 이 광합성 세균이 살아있던 군락의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뭐냐? 이 다세포인데요. 물속에 사는 여러 가지 짭짤피한 것들의 화석이에요. 그냥 특정한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요. 그냥 뭔가 생명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냥 그러한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그냥 잡다한 생명체들의 그 시체 화석들이 뭐 이 정도? 좀 충격적인 건가? 이렇게 된 게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냥 뭐랄까 집단 매장돼 있는 곳 여러 개가 좀 표현이 너무 잔인한가? 어쨌거나 자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최초로 생명체가 출현하였다라고 돼 있죠. 바닷속에서는 왜 거기 보면 남세균일까 광합성 세균 이런 거 다 아니면 에디아카라 동물군에 나오는 생명체 다 바닷속이에요. 왜? 아직 뭐가 없기 때문에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광합성 세균, 남세균. 광합성 세균의 이름이 남세균이고요. 얘 공식 명칭은 시아노박테리아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 다음에 바다, 그래서 대기에 산소, 바다에도 산소. 그 다음에 단세포, 그 다음에 다세포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 자, 고생대도 대체로 온난화였다. 말기에 빙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고생대 때 말해요. 이쯤에 대륙들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대륙들이 자꾸 모여서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큰 대륙 이름을 하나를 뭐라 그러냐? 초대륙이라고 얘기해요. 자, 초대륙은 두 번 있었어요. 요때도 초대륙이 한 번 있었고요. 요때도 초대륙이 한 번 더 있어요, 원래.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이때는 잘 얘기 안 하고요. 요때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판게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판게아. 그럼 잘 생각해봐요. 판게아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뭘 뜻할까요? 육지와 육지가 연결이 돼버렸으니까 해양 생물들은 급격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고생대 말에 해양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대요. 요때 해양 생명체의 대멸종. 그리고 또 말기에는 뭐도 있었대요? 빙하도 있었대요. 그래서 육지 생명체도 좀 일부 죽었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기에 빙하 있었고 그 다음에 수륙분포 말기에 모든 대륙이 모여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 자, 그 다음에 생물 초기에 생물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생명체가 많이 축소되긴 해요. 그 다음에 육상 생물체 출현이라고 있는데 오존층이 산소가 두꺼워져서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육상 생물 출현하였다. 자, 그 다음에 말기에는 대멸종이 있었다. 뭐가 형성되고 판게아가 형성되고 또 빙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바다에는 삼엽충, 방추추, 완충류. 자, 얘는 무척추예요. 근데 갑주어는 얘가 뭐냐면 어류인데 얘는 우리 생선 쫙 바르면 대가리 밑에 이렇게 쫙 척추 나오죠. 쫙 이렇게 나오죠. 갑주어는 척추동물이에요. 아셨죠? 척추
동물 그러면은 최초의 척추 동물 그럼 갑주어. 최초의 척추 동물인데 얘가 어류예요. 참고로. 됐죠? 근데 만약에 최초의 육상 동물 중생대 때인 공룡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육지에는 양서류. 양서류는 이때 나와요. 끝에. 자, 먼저 양치식물이 먼저 육상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예요. 먼저 식물이 먼저예요. 고생대 말쯤이에요. 이거는 잠깐이에요. 양서류는 뭐냐면요. 개구리 같은 애들.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고? 물속 아래서 아가미 호흡하다가 나중에 변태 과정을 거쳐가지고 변태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폐호흡을 하잖아. 이렇게. 그치? 이런 걸 양서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있었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현이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요. 중생대 때는 나중에 얘기하면 여기는 공룡이에요. 파충류거든요. 공룡인데 공룡의 출현은 번성이고요. 중생대가 출현은 고생대 말. 그 다음에 이때가 덧시식물이거든요. 번성인데 출현은 고생대 말. 항상 중생대나 신생대의 번성은 항상 앞시대의 말의 출현. 이걸 잡아주시면 돼요. 가장 손쉽게는. 됐고. 자, 중생대. 여기가 좀 골때리인데요. 빙하 없어요. 중생대만 유일하게 빙하가 없습니다. 대체로 온난. 근데 화산활동이 있어서 중생대 말에 대멸종이 있었을 거다. 아니면 운석충돌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판게아는 언제 분리됐냐면은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판게아가 중생대 초에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신생대는 얘는 빙하기하고 빙하기가 아닌 시기가 계속 교차로 나타나요. 그래서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사이 간자를 써서 간빙기라 그러는데 간빙기는 간을 본 빙하기니까 추운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따뜻한 시기를 간빙기라 그래요. 그래서 춥고 덥고 반복됐다. 여기는 신생대 때는 뭐 별거 없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맥 이름이 나오니까 딱 두 개만 외워주세요. 중생대 때 안데스 산맥,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 요 두 개는 좀 기억해 주세요. 안데스, 중생대, 히말라야, 신생대. 요거. 근데 신생대는 히말라야가 신생대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이거든요. 요렇게까지만 좀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대멸종 얘기 나오거든요. 대멸종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가장 큰 대멸종은 바로 언제 있었다? 고생대 말의 대멸종이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실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고 문제 풀면은 크게 지장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끊어갖고 잠깐 여러분들 이거 지지시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라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잠도 좀 깰 겸. 그리고 자꾸 졸리면 얘기하세요. 저희 불교 가면은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참선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졸고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툭 어깨 두드리죠. 이렇게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등을 싹 갖다 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타닥 때려주죠. 우리도 그 시스템을 한번 가져가 보려고요. 그러니까 졸고 계시면 제가 오른쪽 뺨을 살짝 이렇게 툭툭 건드리시면 이렇게 오른쪽 뺨을 이렇게 살짝 내미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빡 하면 때려줘. 왜? 그렇다고 뭐 때리겠냐 설마. 자, 그래서 잠깐 여기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요. 여기 지지시대는 여러분들은 숙제로 나중에 풀 거예요. 이번 주에. 그리고 저랑 조금 있다가는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요 얘기만 잠깐 할게요.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과 보존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시험 때 가서 그냥 읽어봐 라고 해도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정신줄 바뀐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내용 한 번만 쭉 훑어보고 안 되면 질문 좀 할게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끊어놓을게요. 일단은.